서울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2018년 부활절 저녁, 한 가족의 식탁이 산산조각 났다.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메아리쳤고 어머니의 눈물이 식탁볼을 적셨다. 주인공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는 가족 앞에서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레즈비언이에요. 그 순간 부활절 디저트인 케이크가 아직 입에 남아 있었지만 그 달콤함은 순식간에 쓴맛으로 변했다. 지은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는 신실한 기독교인들. 부활절은 그들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계란 모양의 초콜릿과 십자가, 장식 케이크를 나누며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 하지만 지은의 고백은 그 축제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 집에서 나가. 그런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 가족을 더럽히지 마.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챙겼다. 동생 민준만이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그조차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다. 그날 밤, 지은은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홍대 앞에서 그녀는 홀로 울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힘든 일이었다. 주변의 시선, 가족의 배척, 직장의 차별.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좋아했지만 그건 그냥 친한 거야 라고 자신을 속였다. 대학에서 만난 첫사랑, 수연과의 만남이 모든 걸 바꿨다. 수연은 지은의 동기,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둘이 함께한 시간은 지은에게 처음으로 느껴지는 자유였다. 하지만 가족에게 밝히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며칠 후, 지은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카페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수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아. 가족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어. 수연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작은 골목, 둘이 손잡고 걷는 밤은 로맨틱했다.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며 서로의 꿈을 나누었다. 지은은 요리를 좋아했다. 어머니에게 배운 한식,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수연에게 만들어 주었다. 이 맛, 내가 만들어준 거라서 더 맛있어. 수연의 미소가 지은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러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전화도 받지 않고 생일 카드조차 보내지 않았다. 교회 목사님의 조언으로 그런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믿었다. 지은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부활절 식탁에서 쫓겨나는 꿈 왜 나를 버려? 난 그냥 사랑할 뿐인데 그녀의 눈물은 수연의 어깨를 적셨다. 수연은 지은을 지지했다. 우린 강해질 수 있어?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 퀴어 퍼레이드도 매년 커지고 있어? 시간이 흘렀다. 2019년, 지은과 수연은 동거를 시작했다. 서울의 신촌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지은은 카페를 그만두고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의 꿈은 셰프가 되는 것, 한국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요리사. 수연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지은을 응원했다. 둘이 함께한 일상은 평화로웠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가서 바다를 보며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수연의 약속이 지은의 마음을 채웠다. 하지만 배신이 다가왔다. 수연의 가족이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수연의 어머니는 그런 생활 그만두지 않으면 유산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수연은 처음엔 버텼지만 점점 흔들렸다. 지은아, 미안해. 나도 가족이 중요해. 어느 날 수연은 짐을 챙겨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절망했다. 왜 다들 나를 버려? 사랑이 죄인가? 그녀는 요리에 몰두했다. 음식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다.
매운 김치찌개처럼 쓰라린 감정을 요리에 담았다. 2020년 코로나가 한국을 강타했다. 지은은 온라인 요리 클래스를 열었다. 그녀의 레시피는 인기를 끌었다. 전통 한식을 새롭게 라는 테마로 팔로워가 늘었고 작은 레스토랑을 열 꿈을 키웠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다. 가족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원치 않아 지은은 혼자서 부활절을 보냈다. 케이크를 만들어 먹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팬데믹이 지나고 2021년 봄 이지은은 서울의 이태원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부활의 맛.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의 아픔에서 나온 이름이었다. 카페는 LGBT 친화적인 공간으로 소문났다. 퀴어 커뮤니티가 모이는 장소. 지은은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특히 혜린이라는 여자를. 혜린은 28살, 변호사로 일하며 LGBT 권익을 위해 활동했다. 지은 씨, 당신의 요리는 감정이 느껴져요. 그게 매력적이에요. 혜린과의 만남은 지은의 삶을 바꿨다. 둘이 데이트를 시작했다. 혜린은 지은의 과거를 듣고 가족은 변할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혜린의 강인함에 끌렸다. 둘이 함께한 시간은 감정적이었다. 한강에서 자전거 타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기대에 짓눌렸어.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 혜린의 말에 지은은 공감했다. 그러나 충돌이 다시 왔다. 지은의 카페가 소문나면서 가족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직도 그 더러운 생활해.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이게 제 삶이에요. 받아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 내 동생 결혼식에도 오지 마. 김민준의 결혼 소식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초대받지 못한 채 멀리서 축하할 수밖에 없었다. 혜린은 지은을 위로했다. 우리가 함께 싸워보자.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어. 둘이 함께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그날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익명의 협박 편지가 왔다. 레즈비언 새끼, 카페 불태워줄까?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혜린의 지지로 버텼다. 2022년 지은의 카페는 성공했다. 미슐랭 가이드에 추천될 정도로. 그녀는 요리책을 출간했다. 한국의 맛, 사랑의 맛. 책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살짝 녹였다. 음식은 감정을 전달한다. 쓰라림도 달콤함도 혜린과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둘이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냈다. 검은 모래 해변에서 손을 잡고 바다를 봤다. 혜린아,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의 고백에 혜린은 키스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수연이 돌아왔다. 지은아, 미안해. 가족 때문에 그랬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안정 사이에서. 혜린에게 솔직히 말했다. 수연이가 왔어. 하지만 난 너를 사랑해. 혜린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내 마음 따라. 하지만 배신하지 마. 지은은 수연을 거절했다. 이미 늦었어. 난 앞으로 나아갈게.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암 진단. 민준이 지은에게 연락했다. 언니, 엄마가 보고 싶대. 하지만 아빠가 반대해.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문 밖에서 기다리다. 어머니를 봤다.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내가 그립다. 하지만 아버지는 쫓아냈다. 여기 올 자격 없어. 지은은 요리에 더 몰두했다. 그녀의 요리는 이제 감정의 예술이었다. 매운 음식으로 분노를,
단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카페에서 이벤트도 열었다. 퀴어 디너 나이트. LGBT 커플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 혜린과 함께한 그날들은 행복했다. 2023년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는 체인으로 확장될 계획이었다. 혜린과는 약혼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지만 둘이 해외에서 의식을 치렀다. 우리의 사랑은 법 위에 있어 혜린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었다. 지은은 몰래 병원비를 보냈다. 민준이 감사 인사를 했다. 언니, 고마워. 아빠가 모르게 할게. 충돌의 절정은 부활절에 왔다. 5년 만에 지은은 가족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지은아, 와줘. 마지막일지도 몰라 지은은 혜린과 함께 갔다. 식탁에 앉아 긴장된 분위기.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웠다. 왜 왔어? 내 파트너도 데리고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 이게 제 3이에요. 받아주세요. 디저트가 나왔다. 케이크. 지은은 과거를 떠올렸다. 저녁 식사 중 논쟁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그런 건 죄야 라고 소리쳤다. 혜린이 반박했다. 사랑이 죄인가요? 한국 헌법도 평등을 말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어머니가 울며 중재했다. 그만해.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도 사랑해요. 왜 이해 못해? 그날 밤, 지은은 집을 나왔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그녀는 자주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지은아. 내 엄마가 내 요리를 먹고 싶대. 지은은 병원으로 음식을 가져갔다. 김치찌개와 비빔밥. 어머니의 미소가 지은의 마음을 녹였다. 혜린과의 관계도 시련을 겪었다. 혜린의 직장에서 차별이 일어났다. LGBT 변호사라서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혜린은 좌절했다. 지은이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둘이 함께 사회활동을 했다. LGBT 권익 세미나에서 연설했다. 한국 사회는 변해야 해. 사랑은 자유야. 2024년 지은의 레스토랑이 오픈했다. 서울의 강남에. 이름은 화해의 식탁. 메뉴는 한국 전통 음식과 퓨전. 개업식에 민준이 왔다. 언니, 축하해. 엄마가 기뻐할 거야. 아버지는 오지 않았지만 꽃을 보냈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수연이 지은의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지은아, 나 아직 너 사랑해. 지은은 거절했지만 혜린이 오해했다. 너 아직 그녀 생각해. 다툼이 벌어졌다. 지은은 설명했다. 아니야, 너만 사랑해. 화해 후 둘이 더 강해졌다. 어머니의 죽음이 다가왔다. 임종 직전 어머니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울며 안았다. 장례식에서 아버지는 지은을 피했다. 하지만 민준이 말했다. 아빠도 변하고 있어? 어머니의 죽음 후 2025년. 지은은 상실감에 빠졌다. 레스토랑 일에 몰두했다. 혜린과 함께한 시간은 치유였다. 둘이 부산으로 여행 갔다. 해운대 바다에서 서로를 안았다. 영원히 함께 로맨틱한 순간이었다.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민준이 지은을 초대했다. 언니, 집에 와. 아빠가 보고 싶대. 지은은 망설였지만 갔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내 엄마가 내 요리를 그리워했어. 지은은 요리를 해주었다. 한상 차림. 아버지는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맛있구나. 미안하다. 점점 가족이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LGBT에 대한 설교를 듣고 생각을 바꾸었다.
신은 사랑이시다. 작은 변화지만 지은에게는 희망이었다. 혜린과 지은은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으로 돌아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퀴어 커뮤니티가 축하했다. 행복한 순간. 하지만 사회적 충돌이 왔다. 레스토랑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보수단체가 LGBT 홍보하지 마 라고 외쳤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버텼다. 혜린의 도움으로 법적 대응했다. 미디어에서 지은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레즈비언 셰프의 화해 이야기, 공감이 쏟아졌다. 2026년 부활절. 지은은 가족 집으로 초대했다. 이번엔 그녀의 레스토랑에서. 아빠, 민준아, 오세요. 특별한 식사를 대접할게. 가족이 왔다. 식탁에 앉아 지은의 요리가 나왔다. 전통 한식, 하지만 그녀의 감정이 담긴 매운 음식으로 과거의 쓰라림, 단 음식으로 현재의 사랑. 식사 중 지은이 말했다. 이 음식은 제3이에요. 아픔과 사랑이 섞인 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아, 용서해줘. 내가 자랑스러워. 눈물이 흘렀다. 혜린도 함께했다. 가족이 그녀를 받아들였다. 화해의 여운이 남은 부활절 후 지은의 삶은 평화로웠다. 레스토랑은 번창했다. 그녀는 요리 워크숍을 열어 젊은 LGBT 청년들을 가르쳤다. 음식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세요. 혜린은 법률 클리닉을 열어 권익을 도왔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돌아왔다.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스토커처럼. 지은아, 왜 나를 버려?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혜린이 지켰다. 더 이상 아프지 마. 이 사건으로 둘이 더 가까워졌다. 가족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아버지가 레스토랑에 왔다. 지은아, 내 파트너도 데려와. 혜린을 소개했다. 어색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었다. 혜린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아버지의 말에 모두 웃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지은과 혜린은 캠페인에 참여했다. 평등한 사랑을 위해 미디어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로맨틱한 순간이 많았다. 둘이 산책하며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혜린아,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키스하는 순간 별이 빛났다. 고조되는 감정 속 지은은 책을 썼다. 자전적 소설. 부활의 디저트. 그녀의 아픔과 화해를 담았다. 출간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이 공감했다. 이 책이 제 삶을 바꿨어요. 결말로 다가가는 2026년 여름. 지은은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갔다. 혜린도 동행. 바다에서 웃으며 사진 찍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해서 다행이야. 이민준의 아이가 태어났다. 지은은 이모가 되었다. 이 아이에게 자유로운 세상을 물려줄게. 레스토랑에서 특별 이벤트. 가족 화해 디너. 많은 사람들이 왔다. 지은의 요리가 감정을 전달했다. 이 맛은 용서예요. 결국 지은의 삶은 인문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아픔을 딛고 사랑과 화해를 이루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다. 사랑은 승리한다. 끝.